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입속에 찾아오는 가뭄, 구강건조증 치료법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입속에 찾아오는 가뭄, 구강건조증 치료법. 구강건조증으로 우리 원장님께도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 그럼요. 네네. 그렇군요. 본인이 인지하기 이전에 이제 저희가 보고 아주 특별한 증상 같은 거, 이런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또 언지를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쭤보면 그러게요, 이렇게 입이 마르네요.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사실 저도 방송 전에 혹시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이 되면 입안이 마르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구강 건조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거는 어떤 자율신경의 작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럼 먼저 저희 오늘 준비된 사연 원장님께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구강 건조증으로 고민 중인 환자입니다. 최근 몇 달간 입안이 늘 마르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나 말을 할 때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증상이 구강 건조증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셔도 입안이 여전히 마르고 입술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끔은 가래가 나오기도 하고 입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제가 최근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는지 원장님께 여쭤봅니다. 원장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셔도 입안이 여전히 마르다고 하세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구강건조증의 한 증상일까요? 그럼요. 그렇군요.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뭐 이분도 이제 약을 복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양리 작용 중에 어떤 체액이 분비되는 게 감소하고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약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고혈압 약 중에 고혈압 약이 참 여러 가지인데요. 이뇨제도 있고 또 심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압력을 낮추는 심혈관계에 그런 약들도 있고 그런 어떤 생리적인 부분을 조절을 해서 그 작용을 하는 그런 약물, 그다음에 어떤 안정제나 진정제 같은 그런 약물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우리 입안도 사실은 침샘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침샘은 아주 큰 침샘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잇몸, 입천장, 볼 이런 쪽을 보면 아주 미세하게 입술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미세한 침샘들이 있습니다. 아주 현미경 쪽으로 보고 거의 뭐 세포 한 두세 개 모이는 뭐 그 정도 되는 그런 침샘들이 아주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비가 되는 침들로 인해서 입안이 늘 이렇게 좀 축축하게 젖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원인, 약물들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자율신경,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도 나타나고요. 또 음식, 짠 음식이 되겠죠. 그런 어떤 나트륨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목도 많이 마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삼투압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 체액이 분비가 되지 않고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역으로 이제 칼륨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면은 몸에서 이제 많이 배출이 되는 체액이 그래서 이제 고혈압 약 중에 보면은 그 이뇨제 특히 이제 신장 쪽에 작용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물을 체액을 빼내서 혈관 안에 들어있는 그
이제 혈관도 그 안에 체액이 수압이니까요. 그 압력을 떨어뜨리는 그게 이제 고혈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신장을 통해서 체액이 빠져나가면 우리 입안에 이제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체액을 이제 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빠지면 탈수가 되니까 이제 분비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약을 구글이나 이런 데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서 부작용이라고 놓고 그 약명과 부작용을 해서 거기에 구강 건조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약을 처방해 주신 담당 그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소에 괜찮다가 약을 복용한 후 이후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되게 약에 의해서 나타난 그렇죠.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시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구강 건조증보다는 영구적인 구강 건조증을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구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사실 이렇게 입안이 마르다 보니까 불편한 것을 느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구강 건조증이 우리 치아와 또 구강 건강에 분명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은 일시적인 경우는 조금 좀 다른데요. 네. 영구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침의 조성도 많이 바뀌고요. 어떤 침의 역할을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면 침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계시듯이 어떤 소화액이 좀 들어 있어서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침 안에는 우리 입안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니까 또 성분이 있습니다. 임무노글로불린 A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역 성분도 있어서 박테리아라든지 이물질에 대한 저항을 1차적으로 이제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선을 형성하는 역할도 있고요. 네. 음식물이 사실은 항상 보면 뭐랄까요, 이렇게 다 매끈매끈한 음식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거친 음식도 있고 또 딱딱한 음식도 있고 또 텁텁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게 타액이 섞이면서 조금은 좀 저작하기도 쉽고 뭉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연화작용이죠. 이제 목으로 삼키기도 좀 쉬운 이 부분들은 이제 마찰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침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맑은 침이 있고요. 하나는 조금 끈적끈적거리는 침의 성분이 있습니다. 뭐 전문적인 용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로 둘로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맑은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소화액이나 어떤 그 면역작용하고 조금 연관이 있고요. 약간 끈적거리는 그런 침의 성분은 마찰을 줄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입안의 입천장이나 볼이나 입술이나 이 내면에 아주 작게 분포한 곳은 대부분이 이 마찰력을 줄여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일단은 타액을 통해서 어떤 그 용해가 된 성분도 우리 맛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음식을 드실 때 음식을 이렇게 매끈매끈해서 뭉쳐가지고 또 치아에 올려서 저작을 해서 이제 분쇄를 시키고 이런 기능이 이제 불편하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히 틀니 끼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입안이 많이 마르시면 틀니라는 것은 잇몸에서 지지를 얻고 잇몸에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마찰력이 떨어지니까 입안에 자꾸 상처도 많이 나고 아픈 그런 통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심하신 분들은 틀니를 전혀 끼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 약을 다른 성분으로 바꾼다든지 어떤 긴장을 풀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침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약간 증후군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여성분한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네. 배제씨병이라고 배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이제 이런 어떤 분비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제 분비물을 발생시키는 곳이죠. 눈, 입,
그다음에 생식기 부분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분비물들이 급작스럽게 마르는. 네. 예, 그래서 눈이 너무너무 불편하셔서 늘 인공 눈물을 네네.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 이제 굉장히 입안도 너무 말라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꾸 입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에 가서 자꾸 붓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실 때도 좀 불편해 하시기도 하시고, 입안에 혀가 이제 좀 갈라진다 그러고 쉽게 이제 그 궤양이죠. 이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치아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급격하고 굉장히 급격하게 충치가 발생을 하고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은 네.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면역적인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치매 참 역할 중에 하나가 씻어낸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라는 그 플라그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박테리아 덩어리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탄수화물이나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해 가지고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전부 산입니다. 네. 근데 침은 그 부분을 전부 이렇게 중화를 많이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중화가 되는 부분이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강산을 그냥 이에다가 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막 충치가 특히 뿌리 부분에서 아주 심하게 진행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냥 이런 분들이 이제 3개월마다 오시고 그러는데 늘 보면 안 닦이는 부분에 충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심하게 진행이 되고 한번 생기면. 그렇군요. 네. 충치가 뿌리 부분에 생기면 거의 그 치아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경우가 되지 않나. 네, 그냥 방치하시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예, 또 신경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치료를 했는데 다른 부위에 또 생기고, 없다가 네. 한 3개월 있다가 또 생기고, 이렇게 막 굉장히 급격하고 금방금방 진행되는 충치가 생길 수 있는 네.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저 환자 중에서도 네. 좀 몇 분이 계신데 안타깝죠. 네. 이렇게 구강 건조증이 치아 구강 건강에 이런 영향을 또 미치는지는 몰랐는데요. 네. 이렇게 급격한 충치, 네, 뿌리 깊은 곳에 안 닦이는 곳에 생기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3개월 체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생기는 충치는 바로바로 치료를 해주셔야지. 네네. 지금 안 아프다고 그냥 방치하시면 네. 신경치료를 한다든지 급기야는 이제 이를 뽑아야 되는 단계까지도 네. 짧은 기간에 진행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왜 지난번에 왔을 때는 괜찮다 그랬는데 이번에 왜 또 충치가 있다고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 정도로 급격하고 빠르고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예. 우리 원장님께서 이 침의 역할과 맑은 침, 끈적 침, 또 그러면서 배체 신드롬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제가 너무 경청을 해서 그런지 제 입안이 마르는 것 같고 눈이 뻑뻑할 것 같고 네. 그랬었는데요. 네. 우선은 분명 구강 건조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입이 좀 마르다는 느낌이 늘 이런 말 사연 주신 분처럼 이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뭐 잠시 그렇겠지. 내가 입을 벌리고 자나? 아니면은 너무 짠 음식을 먹나? 이런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넘어가는 분들 계신데요. 네. 제가 치과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네.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런 충치가 발생하는 그런 빈도를 보는 거를 떠나서요. 네. 저희가 이제 스케일링을 하거나 이런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물을 많이 이렇게 입안에 넣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이제 흥건히 이렇게 분명히 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1, 2분 사이에 어느덧 그게 다 말라서 없어져 있는 분들이 네. 계세요.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촉촉하게 늘 젖어 있는데 네네. 어떤 그 뮤신이라고 하는 뮤코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잇몸을 코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면 금방 외부 그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입안이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육안상으로도 알 수 있군요. 네, 확인이 돼요. 그래서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구강 건조증 증상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물을 좀 뿌려놓고 가만히 좀 지켜봅니다. 근데 네. 이게 말라서 이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보면은 마른 잇몸들이 형성이 돼서 여쭤보면
좀 입안이 늘 말라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거의 99%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사연 보내주셨던 분이 또 이렇게 호소했던 부분이 음식을 먹을 때나 말을 할 때도 네.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게, 이것도 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입안이 마르면 이제 서로 잇몸들이 자꾸 들러붙거든요. 네. 마찰이 좀 적어야 스무드하게 모든 게 다 그렇죠. 움직이고 음식들도 좀 별 잇몸에 큰 영향 없이 이렇게 입안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말라버리면 자꾸 거기 가서 들러붙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만 마찰력이 강하면 잇몸에 상처도 나고 네. 또 말씀을 하시려고 들으면 우리가 입술이나 혀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에 붙어가지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안 떨어져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굉장히 불편한 네, 많이 불편하세요. 부분이 네. 있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부작용이라면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과 또 약을 처방해 주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지만 또 따로 다른 방법으로 이제 꼭 약물이 아닌 경우 이제 어떻게 구강 건조증을 치료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네. 일반 이제 구강 건조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보면 간혹 가다가 구강 양치액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소금물 네. 우리 이제 뭐 예전에 잇몸이 많이 안 좋으면 소금물로 양치하니까 좀 시원해서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소금물 많이 쓰시는 분들 계세요. 소금으로 양치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침샘의 역할이 정상인 상태에서 그거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구강 건조증을 경험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이 소금은 농도가 높으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우리 잇몸 속에 있는 물을 입안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잇몸 자체에 수분이 모자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하고요. 근데 요 수분 부분은 우리 침샘에 있는 그런 어떤 뮤코스라고 하는 그런 점액질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점액질은 남겨놓지만 표면에 물은 이제 잇몸에 있는 부분들이 좀 빠지게 되는. 네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있으면 잇몸이 이렇게 붓게 되는데요. 그 안에 염증액이 차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소금의 삼투압에 의해서 빠지면 꼭 부은 게 가라앉고 증상이 완화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소금을 썼을 때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근데 그건 일시적인 것 뿐인데요. 그런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치액은요. 양치액 일반적으로 우리 시중에 파는 뭐 그런 구강 이렇게 양치액 같은 것들은 가글하는 것들은 그 안에 알코올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은 그 수분에 비해서 기화가 되는 즉 날아가게 되는 기체가 되는 농도가 많이 낮습니다. 한 60%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이 날아가면서 알코올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수분을 같이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치액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어떤 수분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점액질을 없애는 부분 같이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느끼시지는 못합니다. 근데 입안이 마르신 분들은 이렇게 양치액이나 그 양치액 중에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나 소금물을 많이 사용하시면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정말 오늘 저희 주제 이름처럼 가뭄을 가뭄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치료적인 부분은 근본 치료는 지금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근본 원인이 거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조절하시면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배체시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원인 모르게 입안이 마르는 그리고 그런 병들은 조직학적으로 보면 그 입안에 무수히 많았던 침샘이 다 소실이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세포 단위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을 다시 만들 수도 없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눈두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인공 눈물이 있듯이
침도 인공 침 역할을 해주는 가글이 있습니다. 오, 네. 네. 이게 브랜드 네임이라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네, 바이오틴이라고. 네네. BIOTIN. 이라고 하는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그런 가글약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처방 없이 할 수도 있고 뭐 아마존이나 이런 온라인 마켓에서도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루에 4-5번씩 계속 이렇게 헹궈내시고 하면서 인공침이 계속 좀 입안에 좀 있도록 해주면 이런 어떤 마찰에 의한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한 불편감이 좀 덜해지죠. 틀니 끄시는 분들도 그거를 좀 사용을 하시고 틀니를 끼시고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나 밤에는 이제 조절이 안 되고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그래서 꼭 주무시기 전에는 저는 요거를 꼭 헹구고 그리고 물로 헹궈내지 마시고 그냥 뱉어만 내시고 그다음에 끼고 주무세요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네. 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치가 아주 급격하게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거의 완벽하게 이를 닦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어딘가 플락을 남겨놓으시면 거기에서 충치가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좀 더 많이 부지런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래서 3개월마다 저는 꼭 오시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 되는 부분 빨리빨리 깨끗하게 해드리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4번밖에 저희는 클리닝을 못 해드리니까 매일매일 본인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완벽한 기술을 습득하시고 닦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불소 치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이제 보통 뭐 센소다인이나 이런 치약 속에 불소가 많이 들어서 이제 치린 걸 없앤다 그러는데 이제 처방을 통한 좀 고농도의 불소 치약 같은 것들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틴이란 가글 용액 그 제품들은 대부분은 구강 건조증에 연관된 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네. 여기에서 불소 치약이 나옵니다. 이제 보통 처방이 없는 불소 치약은 농도가 한 절반 정도 저희가 처방하는 거에 비해 절반 정도까지는 그게 없이 하는데 아주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불소 그 액 불소 그런 젤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처방을 해서 네. 이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농도가 좀 더 크다면 또 그로 인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농도가 너무 높으면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시약청의 FDA에 다 그렇죠. 승인된 거니까 안전성은 괜찮고요. 네.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불소는 약간의 이제 이게 농도가 너무 높으면은 이건 독극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너무 높은 농도는 쓰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조절된 그런 농도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그것 또한 잘 안 닦이면 안 닦인 부분에는 그 불소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닦으시면서 그거를 같이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박향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 방법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특히 구강건조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마치 인공 눈물처럼 우리 입안에 인공 침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글링이 있고 또 완벽한 양치질을 꼭 마스터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처방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불소 치약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강 건조증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이런 질문도 생기거든요.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진정제라든지 고혈압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에 인해서 발생도 하니까 그런 약을 안 쓰시도록 건강 관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짠 음식 이런 부분들은 뭐 신장에도 좋지 않고요. 잘 마르기도 하고 이제 구강 건조증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과일 드시는 것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산성 음료, 소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입안에 산성 그 성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셨을 때는 바로 물로 중화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서 산기가 입안에 너무 많이 머금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알칼리성 음료는 더 좋을까요? 그렇죠. 좀 도움이 되죠. 아, 그렇군요. 네네. 요즘 물도 뭐 스마트 워터라든지 뭐 이런 거 알칼리성 성분 되는 워터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늘 자주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 입속에 찾아오는 가뭄, 구강건조증 치료법은 이런 주제로 함께 하면서요. 원장님, 우리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정리의 말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강건조증은 여러 가지 불편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충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물도 많이 섭취하시고 당분, 특히 이제 박테리아의 영양분이 되는 당분 같은 것들은 섭취를 좀 많이 피하시고 섬유질이 많은, 그래서 자정작용을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좀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있고 늘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100%의 이제 구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댁에서 네. 그런 거에 기술을, 시간을, 노력을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치실과 또 이솔질, 네. 칫솔질, 네. 우리 박형진 원장님께서 늘 강조해 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건강상담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도 그렇죠. 열심히 치약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